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동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에 등록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당신과 함께 만년 S급 미션의 다케우샤 시리즈를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로탕은 두 번째 봉투에 있는 종이 한 뭉치를 열심히 들고 즉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같은 최고위급 미션은 미션 영역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첫 번째 용지에는 파란 머리의 사람의 뜨거운 프로필이 적혀 있다. 귀걸이를 클릭한다. 평민해 보인다. 5급 무자를 죽이라는 짧은 명문이 적혀 있다. 연맹은 일종의 흉악한 미션으로 여겨진다. 잔인한 위. 아래에는 무보상 미션을 요구하는 두 개의 주석이 있다. 물론 로승은 장녀로 임무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왜 장녀가 없는지 알고 싶었다. 게다가 목표는 5급 무자일 뿐 이 녀석을 격살하는데 전혀 난이도가 없었다. 뜻밖에도 S급으로 표기된 것은 무슨 잘못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로승은 아래의 가정 배경 조사 결과를 보았다. 목표는 왜 연합이 미션급 S의 핵심 인물로 표기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잔인하고 부도덕한 연합으로 어둠과 공개 속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엇보다 그는 오만한 자신감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그를 지지해야 한다. 그의 아버지는 7급 거장 중 한 명이었다. 그의 아버지의 많은 사건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무술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부도덕한 바람둥이로 불린다. 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극단적인 무술의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일부 이유도 연련소의 매형 제수씨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자 만성이 극무성의 5번째 아내를 부른 관계이기 때문이다. 연련의 배경은 극도무관에서 그의 지위가 매우 높다. 극도무관에 해당하는 대종사 로승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들어 자신을 기다리는 태강을 바라보며 난감한 일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인 결과라고 물었다. 이 임무는 누군가가 무성의 매형을 죽여야 한다. 그렇지 이 사람은 정말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 지루한 서류 뒤에 기록되어 숨기기조차 귀찮다. 이 일들만으로도 수십 번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네, 태강이 안경을 밀고 동의했습니다. 칠성대학교 설립 이래 첫 학사 S급 임무입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어느 날 평범한 화학공장 노동자가 칠성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능욕당해 살해된 두 딸은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목이 쳐져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 무성탑에 무릎을 꿇고 한 달 전 맑은 비를 막론하고 그곳에서 두 딸을 위해 정의를 펼쳤다. 결국 무성대인은 노동자의 상황을 참아볼 수 없어 연합살육을 학점 임무로 만들어 대학 임무 순위에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사 임무로 제한되거나 심지어 임무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럼 무성은 왜 직접 손을 쓰지 않았을까? 로승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혹은 부교장과 같은 높은 사람을 모두 7급 종사로 만들었는데 당신들이 손을 써도 되고 학점 임무로 변하여 학생들이 하게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최강짬은 얼굴을 숙이고 로승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성급 강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몰랐다. 비록 다소 화가 났지만 그가 탐욕스러운 망아지라고 생각했고 부교장은 여전히 참고 해석했다. 일단 두 성급 무자가 충돌하면 국내에 얼마나 큰 불안이 생길지 무술뿐만 아니라 실력은 틀림없이 그 속에 정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정치 문제이다. 로승은 갑자기 이 임무가 매우 번거롭다고 느꼈다. 그 중에는 관련된 일이 정말 너무 많았다. 심지어 다른 무성이 무릎으로만 사고하는 것도 관련되었다. 목표 100을 죽이기만 하면 보복을 당하는 것은 7급 종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무성을 경로시켜도 좋을 게 없다. 그는 부교장의 이런 일련의 서술을 무심코 보면서 그의 진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끝냈다. 태강은 로탕의 태도에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첩함을 칭찬하며 웃었다. 그의 부모는 최고 무도관과 최고 무성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또한 산도 신무도와 단무도도 가지고 있다. 태강은 앞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다. 단지 당신이 무성교의 제자가 된다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겠나. 로탕은 미소를 지으며 미래는 부드럽고 편안하다고 대답했다. 화학공장 노동자의 주소를 주세요. 몇 달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다면 나는 떠날 거야. 로탕이 갑자기 떠나자 태강은 놀랐지만 교장은 빠르게 동의했다. 조만간 당신의 학교 우편함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태강은 고민했다. 로탕이야.
두 선택지는 단지 당신과 무성교 대사님 사이의 시험이야. 단지 진심만 알면 되고 서둘러 선택할 필요 없어. 무성교 대사님에게 적합한 해답은 이미 당신의 능력을 넘어섰다. 바라건대 당신은 이해할 거야. 로탕이 떠난 지 몇 분 후 망토를 입은 사람이 후딱 말했다. 오늘 노무한 얘기는 너무 많았어. 태강은 자신이 들키면서도 앞에서 손을 모으며 말했다. 난 알아. 그냥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다가오는 사람이 태강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무도관 대사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재적인 능력이 있더라도 쓸모없을 거야. 로탕은 방금 전 교장과의 대화를 많이 생각했다. 두 선택지뿐인 것 같지만 사실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어떤 선택이든 무도관 대사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진실은 태강이 이미 두 번째 선택지가 정확한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명쾌한 말을 들을 수 없는 것 같다. 첫 번째 선택은 전국 30세 이하의 모든 도사를 물리치는 것이다. 태강은 현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사실은 나는 1000명 앞에 서도 이기는 게 특권이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이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선택은 간단하게 5급 무가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 쉽지만 대학 측은 나를 담루크녹 소속으로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연관된 죄로 최고 무성교에 대한 복수가 불가능해진다. 단 한 명이 다른 무가가 나를 지켜줘야 한다. 맛있겠다. 드세요. 임무를 완료하고 큰 그림자에 가려져 어떤 세력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고 로탕에게는 오직 그를 사냥하는 개만 남았다. 거절은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곳으로 가라. 로탕은 높은 건물이 그의 위치에 그림자를 들이는 것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그의 존재가 아직도 음모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담중옥이 내 위주의 반쪽을 압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강제 선택을 내밀고 자신을 어려운 상황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담중옥이 이 천마탑을 완성한 후 자신의 미래길을 결정했다. 영웅이 되길 원치 않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죽을 가치가 있습니다. 우승은 천마탑의 긴 복도를 가볍게 걸어가며 머릿속은 생각으로 넘쳤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을 죽여도 나는 종교에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담중옥, 만약 나 자신조차 천마탑의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나 자신이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기다리는 것인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승려들을 물리치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의 발 아래 굴복하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로승의 승려 위지는 내게 불길같이 끓어오르며 그와 다른 이들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간단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앞에 있는 2가지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할